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6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2시를 막 지났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라이브 브리핑할 때 그 ENS 코인이 좀 더 상승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퍼센트만 봐서도 제 기억으로는 한 오전에 한 11, 12% 정도대였나요? 네, 근데 숫자가 더 올라간 거 보면 예, 좀 더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약간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전에는 조금 하락을 했던 것 같은데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 제가 주로 보는 주요 브리핑 코인들입니다. 주요 브리핑 코인에 아마 몇 개를 조금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지금 하여튼 뭐 크게 빠진 것도 또 크게 오른 것도 아닌, 이제 횡보다. 횡보. 제가 오늘 오전 브리핑에 또,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죠. 주요 코인들은 이제 횡보할 것 같다. 그런데 순환 펌핑장, 알트 코인들의 순환 펌핑은 계속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제가 준비한 라이브 브리핑의 이제 썸네일은 비트코인 호재 뉴스 계속 나오는데 좋은 걸까라는 메뉴 썸네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라이브 브리핑을 한 지도 벌써 8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4개월, 5개월, 6개월째 접어들어가네, 그죠? 이제 근로 브리핑은 이제 1년이 훨씬 넘었고 라이브 브리핑은 이제 6개월 정도가 된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좋은 소식, 좋은 뉴스들이 좀 이제 코인에 대해서 나오면 어느 순간 그냥 많이 떨어졌고요. 또 악재 뉴스들이 나왔을 때는 정말 견디기 힘들구나라고 할 때 또 큰 반등이 나오고 뭐 이런 이제 패턴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호재 뉴스는 엄청난 좋은 호재 뉴스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최근에는 뭐 악재 뉴스보다는 조금 더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를 것 같다. 또는 이더리움도 괜찮을 수 있다. 뭐 에이다, 체인링크 뭐 어떤 코인들의 좋은 소식들이 자꾸 나오는 거 봐서 조금 불안하기도 해서 제가 이런 썸네일로 한번 정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제 어제 그 파월의 연준 의장이 이제 발표하면서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다라는 발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주식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봐야 되겠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반응이 있겠느냐 뭐라고 했는데 뭐 아주 큰 하락보다는 뭐 소폭의 좀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충분히 시장에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또 약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단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이 빠지게 되는 원인은 미국 국채의 이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한 투자로 좀 쏠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던 아마존닷컴은 뭐 소폭 가격 조정을 했고요. 엔비디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회사들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겠죠. 하지만 미국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는 이런 기술주들이 끌고 가고 있는 건 예,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고야 도미넌스, 변동 도미넌스인데요. 어제 브리핑 하고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올랐다가 어제 거의 늦은 밤부터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고야 차트의 점수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약반등들이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찐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50점을 돌파해서 60, 70 이렇게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산, 24시간 동안 청산 양은 그 금액이죠.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솔라나 이렇게 주요 코인들은 24시간 동안 하락했습니다. 하락해서 롱 포지션들이 청산을 당했고요. 최근 4시간을 봐서는 비트코인 약반등, 이더리움도 뭐 반등, 수위 같은 거 반등했고 또 근데 많은 또 알트코인들은 또 하락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혼조세다. 특히나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항상 좀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고레버리지를 썼을 때는 그 위아래 조금만 이제 움직여도 여러분들이 많이 불안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어떤 뉴스 그리고 특히나 중국 아시아권에 특히나 중국, 한국 뭐 등등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설 연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관이든 어떤 뭐 단체가 됐든 또는 채굴자들이 됐든 개인 투자자들이 됐든 얼마든지 돈이 필요하면 팔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코인이라도요. 그래서 단기 하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좀 마음의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더 드리고요. 오늘은 뭐 특별한 뉴스는 없습니다. 벌써 한국 시간 벌써 다 발표가 됐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코인 시장이 흔들릴 일은 없다. 그리고 내일은
더 이더리움의 댕큰 홀스키 테스트넷에 이제 업로드 되기 때문에 뭐 요런 거에 대해서 뭐 특별한 또 이슈가 없으면 뭐 그대로 흘러는 가겠죠.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뭐 큰 이슈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요. 목요일 날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면 이걸 가지고 뭐 금리가 오를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 등등 뭐 요런 얘기를 뭐 좀 할 것 같지만 코인 시장은 지금 요런 뉴스로는 뭔가 반응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요 차트는 요 그림은 비트코인이 이제 월별 어떤 수익률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건데요. 2023년도 대비해서는 1월 달, 예, 일단은 뭐 작은 숫자지만 일단 양봉으로 마감했고요. 그 2월 달 같은 경우도 아주 작은 숫자지만 2월에도 양봉 마감, 3월에는 좋은 모습 뭐 이렇게 보냈는데 이달은 어떨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매년 2월 달은 한 번, 두 번 빼고는 전체가 다 상승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버리지라고 돼 있죠. 여기 밑에. 이 에버리지라는 게 1월 달은 3.35%, 이 전체 평균입니다. 근데 2월 달은 전체 평균에서는 약 12% 정도 올랐거든요. 거의 뭐 10월 달, 11월 달에는 큰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상반기에서는 뭐 12%는 뭐 작은 건 아니잖아요. 평균. 그러니까 월 평균 잡아서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이 추석 때부터 연휴부터 해서 그 주간 한 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 주까지겠죠. 다음 주까지만 잘 그냥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지금의 가격만큼이라도 잘 선방이죠. 예, 잘 유지를 해준다면 2월 달도 좀 좋은 모습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좀 더 있다. 그리고 제가 1월 초 또 작년 연말에 이제 계속해서 저의 관점을 말씀드렸지만 올해 내에도 10월 달, 11월 달부터 이 코인들이 좀 많이 오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게 평균도 항상 10월, 11월은 좋았습니다. 상승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좋은 모습을 코인들이 보이겠지만 지금 특히나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는 뭐 4월, 5월 뭐 요런 시점에는 전통적으로는 좀 좋게 보였을지 몰라도 생각보다는 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3월부터는 우리가 진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꾸준하게 저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2월 달은 지금 첫 시작이 1월에 비하면 이 상승 퍼센트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2월도 워낙 뭐 작게는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작게 상승을 해서 이달에 또 설까지 끼어서 좀 불안하다. 뭐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여튼 계속해서 녹색으로만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그리고 돈남 언니죠. 예,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CEO인데 2030년까지 비트코인 30억 원 돌파 가능성의 시나리오를 얘기했습니다. 뭐 이런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요. 그냥 웃기고 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충분하다. 근데 2030년은 좀 빠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제가 비트코인이 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작년 10월이었나요? 11월이었나? 그때 한번 비트코인 강의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강의를 한번 이제 되돌려서라도 저희 채널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비트코인이 그래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2030년까지 약 한 1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이상도 충분히 세계 경제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비트코인에 또 투자, 또 다른 코인도 투자를 하지만 가격 띄우기에 나섰다라고도 보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런 기사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뭐 우리 일반 투자자로서는 나쁠 거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걸로 이 기사로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응원해주면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모든 기사는 좀 바라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부정적인 기사는 있습니다. 예, 부정적인 기사는 있는데 미국 법원이 리플 재무제표를 너네들 제출해. 너네들 정말 증권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것 같으면 깨끗하게 판매한 거 다 공개해.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무제표라는 걸 제대로 된 걸 그냥 까발린다라는 건 그냥 그 회사의 모든 자금 흐름을 그냥 다 보여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출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리플이 얼마나 깨끗하게 됐는지, 얼마나 많은 이 리플을 팔고 사고 또 이걸 갖다가 증여, 배당 뭐 이런 등등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뭐 직원들한테 뭐 이렇게 그냥 알게 모르게 배당을 줬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모든 것들이 다 까발려지게 되면
잘못된 어떤 정보라든지 저건 아니지, 저건 리플이 너무했어라고 해버리면요, 비트코인 리플은 지금보다 더 큰 떡락이라고 하죠. 너무 큰 또 충격에 휩싸여서 하락이 될 수도 있는 악재 뉴스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혹시나 이제 재무제표를 딱 깠는데 리플이 이때까지 주장한 대로 모든 재무제표가 너무너무 깨끗하고 그런다 보면 이걸 또 호재 삼아서 봐, 깨끗하잖아, 리플 이길 수 있겠지, 승소 가능성 높아졌어 라고 하면서 또 이제 상승의 어떤 또 시너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뉴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는 무조건 악재로만 볼 게 아니라 반반으로 보면서 우리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좀 애매한 뉴스이기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결론은 뭐냐? 리플은 리또속이다. 제가 이제 오전 브리핑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리플 이런 기사가 뜨든 안 뜨든 아무리 좋은 기사가 뜨든 안 뜨든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떨어질만 하면 오르고 그냥 그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의 설명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리또 속, 리플 또 속였네. 이건 너무 잘 지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리플은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죠. 지금 리플이 당장 계속해서 모아가듯이 저축성으로 개수 늘리기를 하는 건 괜찮다. 근데 어떤 수익성으로 보기에는 지금은 리플을 모아갈 때가 아니다. 아마 2024년도까지는 크게 모아가는 것보다 제가 비트, 뭐 솔라나, 이더리움 또는 뭐 요 최근에는 제가 체인링크, 어제 제가 뭐 에이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코인을 좀 더 모아가는 게 가격 상승분은 좀 더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3년, 5년의 어떤 적금의 개념으로 진짜 적금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돈을 갖다 붓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약간이라도 개수를 늘리는 쪽이라 그러면 이 리플을 모아가는 건 괜찮지만 나 수익도 볼래. 돈 벌었다라는 걸 무언가 보여줄래. 라고 하시면 리플은 뭐 그렇다고 거래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모아가야 됩니다. 분명히 언제 뭐 승소 판결 나올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약간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좀 줄이시고 다른 좋은 코인도 함께 좀 개수 늘리게 하시면 어떨까? 라는 말씀 저희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장 상승한 코인 중에 ENS라는 코인이 있죠.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코인인데요. 고데디.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고데디가 어떤 회사인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고데디에서 제가 갖고 있는 도메인 주소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고데디를 이용하는 유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냥 이 회사, 그러니까 웹사이트입니다. 그냥 www.naver.com이라는 게 이제 도메인이잖아요. 그런 도메인 주소를 만드는 곳입니다. 한국은 어떤 회사가 있었지? 갑자기 뭐 생각은 안 나는데, 여튼 한국에서도 도메인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잖아요. 이 고데디는 미국에서 유명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뭐 호주 같은 경우는 뭐 크레이지 도메인이라는 뭐 회사가 또 유명하기도 하고 뭐 등등 있는데, 일단 이 회사는 미국에서 유명한 회사고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이 그 도메인 인터넷 주소를 판매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를 연결을 제공하겠다. 이건 뭐예요? 해킹 당하지 않는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그런 기술을 이 고데디 단순하게 이제 업데이트 도메인 인터넷 주소만 파는 그런 회사에서도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연결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고데디라는 큰 업체가 채택을 했다라는 건 뭘까요? 그것보다 더 작은 업체, 뭐 한국에서도 뭐 도메인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장기적으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고데디가 ENS랑 연결해서 무엇을 제공하지? 우리도 이게 장점이 있으면 제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ENS라는 코인은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입니다. 이 코인은 앞으로 더 큰 상승의 가능성이 있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뭐 바로 최근은 아니지만 2, 3주 전에도 분명히 제가 ENS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마지막에 보면 점이죠. 점 XYZ나 닷컴 웹3 프로필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앞으로의 시장은 최소 3년에서 길면 5년 이후가 되면 웹3라는 기술이 일반적인 기술이 될 것이고 상용화가 될 겁니다. 그때 돼서 뜰 수 있는 코인은 추가적으로 파일코인이라든지 스토리지 제이, 뭐 또 AR이라는 뭐 아르위브라는 이런 코인들이 또 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웹3 3.0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앞으로 3년에서 5년 되면 자리매김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중에 이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도 저의 포트폴리오에는 좀 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그런 뉴스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보여드렸던 비트코인 청산 히트맵인데요. 제가 어제 요런 기사를 보여드리면서 요런 사진을 앞에 이제 43,500불 근처에 자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세력들은 돈을 먹기 위해서 올릴 거다.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 나보고 세력이라고 하면 여기 조금만 내리면 먹을 게 있기 때문에 내렸다가 올릴 것 같습니다. 라고 어제 제가 라이브 브리핑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그런 기사를 했는데 바로 뭐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올렸습니다. 그때부터 그냥 쭉 올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약 43,500불대를 찍어버리고요. 이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점은 어떨까요? 여기에 지금 이제 숏 포지션들이 어느 정도 많이 정리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어때요? 한 42,000불 또는 꼬리까지 살짝 떨어뜨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2차 지지 정도가 되겠죠. 한 약 한 41,800, 700불 그 사이까지 꼬리를 형성하면서 이쪽 자금도 청산할 수가 있다. 못해도 한 42,000불은 찍겠죠. 그래서 요 자금을 먹으려고 세력들은 뭐 약간이라도 하락 조정을 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한번 제가 히트맵을 보고 또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히트맵 보고 잘 맞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2월 5일 날 제가 어제 이 40점 미만으로 많이 떨어진 코인을 보면서 LDO라든지 FET 여기는 잘 여러분들이 안 보이셨겠지만 뭐 샌드박스 뭐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건 이제 반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LDO라든지 이런 코인들이 밑에 없으면 뭐예요? 다 올라간 거죠. 여기 LDO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40점 이상까지 올랐고 뭐 FET도 여기 올라왔고 뭐 등등 샌드박스도 올라왔죠. 이게 뭐예요? 아, 반등했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도표 같은 것도 보여드릴 때 이런 것도 한 번씩 잘 꿀팁으로 활용하시면 다들 또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드리는 힌트 가운데는 뭐 100%는 분명히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름까지도 거론을 해드렸으니까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팁들을 그냥 듣고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은 관심 가지시고 한번 차트를 열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ENS 제가 한번 볼까요? 오늘 제가 ENS를 전망을 해드렸죠. 오전 8시 경쯤에 요때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으로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죠. 지금 올라가고 있고 1일봉 관점으로는 아직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는 올라갈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늘의 제가 20점 얼마라고 그 부분을 돌파하면 24불 정도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을 것도 같다라고 제가 전망을 해드렸잖아요. 1일봉으로 봤더니 요렇게 이제 올라갈 범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1주 차트로 또는 더 큰 봉을 볼까요? 자, 이 월별 차트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최고점이 78달러까지 간 코인입니다. 그럼 지금 어때요? 지금이 20달러니까 뭐 지금 당장 오른다 이런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약 3배 정도는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초창기 이때 나왔을 때는 저도 뭐 사실은 기억을 하는데 2021년도니까 이때 나왔을 때 저도 이 코인을 많이 사볼까라고 했다가 아직까지 상용화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내비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이 지난 지금 약 한 3년이 지났죠. 한 2년 반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쓰이는 사용처가 나왔기 때문에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지금 뭐 좀 뭐 소폭의 상승폭은 뭐 충분히 먹을 수 있겠지만 정말 감사하게 한 24불까지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수익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갔다가 또 어느 정도 또 하락이 올 거기 때문에 하락이 왔을 때 다시 조금씩 또 모아가기에도 뭐 나쁘지 않은 코인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선물할 때 ENS로 좀 재미 봤던 기억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자,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예, 고야 프리미엄 차트로 비트코인 이렇게 보면 L3가 떴고 오늘 오전에 제가 브리핑할 때가 요쯤이었네요. 그죠? 요쯤에 고야 라인 정도를 맞고 떨어질 가능성 이렇게 이제 제가 브리핑 비슷하게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진다면 다시 1차 지지 이런 거 SR 버튼을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같이 캡처해드렸죠. 그래서 42,300불 그 다음에 42,176불 그 다음에 41,866불 이런 금액을 여러분들에게 명시를 해드렸는데 이 SR 버튼을 오늘은 이용해서 캡처도 해드렸고 브리핑도 해드렸습니다. 지금 아직 시원하게 돌파하지는 못했잖아요. 하이캐나시 한번 볼까요?
하이키나시를 눌렀을 때는 반등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이제 추세 전환 캔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시 요렇게 꼬꾸라질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좀 봐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저점에서 잡아서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은 조금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뭐 저희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올랐다고 저를 원망할 것 같으면 네, 하지 마세요. 네. 자,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요렇게 이제 고야 라인 근처까지 올라간 것 같아도 지금 이제 다시 하락하죠. 그러면 여기 제가 이제 어제 그어드린 부분인 것 같은데 5,800 한 58만 원 정도까지는 다시 무난하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요. 5,800 한 32만 원에서 35만 원 요 정도 사이까지도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뭐 왔다 갈 수도 있다. 요런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다. 근데 아까 제가 말한 뭐 4만 한 1,800불 때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죠. 여기 지금 그어드린 한 5,700 한 90만 원이라고 할까요? 요 정도까지도 한 3차 분할로 비트코인도 준비를 하고 계시면 어떨까 매수요 싶습니다. 자, 이더리움. 예, 나머지 제가 몇 가지 보고 예, 오피코인도 봐드리겠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뭐 비슷하지 싶은데 이더리움 조금은 달랐네요. L3가 떴었네요. L3가 뜨고 난 다음에 좀 더 큰 상승이 오고 난 다음에 떨어졌다. 자, 이렇게 긴장대가 나오면 제가 어떻게 대응하라 그랬나요? 캔들에는 답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근데 이렇게 긴장대를 보지 못했다. L3만 봤다. 그러면 어때요?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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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다가 L3가 떴으니까 요 전체를 하나의 캔들로 보세요라고 했죠. 그럼 대충 중간은 여기입니다. 그죠? 2297 넉넉 잡아 한 2300불 정도가 1차 매수 자리. 그 다음에 뭐 여기 이런 식으로 됐는데 문제는 L3가 또 그냥 출발해 버렸어요. 이렇게 긴장대가 형성됐다는 건 우리가 배웠지만 여기 가운데 긴장대의 가운데까지는 웬만하면 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가 1차. 그럼 2차는 어디예요? 예, 여기와 여기 사이 중간 2차, 3차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3차 진입 자리가 2,306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2,300불 정도죠. 그런 정도 고야 라인 근처에서 예, 들어간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서 그래도 L3니까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해서 어디까지요? 오늘 찍었던 여기 고점과 몸통 사이 요 범위 내로는 한 번 더 올라올 가능성으로 우리가 좀 염두해 보면 어떨까? 이런 관점요. 요렇게 내려왔다가 요렇게 다시 올라가는 그런데 요 부분을 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뭐 말할 것도 없이 빠질 거니까 요 근처에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더리움 한번 보겠습니다. 업비트 기준으로는 이 긴 양봉이 벌써 다 내려와 버렸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저의 관점은 업비트 기준으로는 다 내려왔습니다. 예, 다 내려왔고 더 밑에 있으니까 그래 더 좋은 자리 나 사야지. 그러면 지금 가격이 1차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이 뭐 대충 300한 17만 2천 원 정도가 되겠네요. 317만 2천 원이 오히려 1차. 소액만 들어가십시오. 1차는. 그 다음에 여기 꼬리 여기 꼬리 맞고 꼬리 맞고 못 빠져나온 부분 있죠. 316만 316만 6천 원. 네, 여기가 2차가 될 것 같고 3차를 제가 조금 끌어올리겠습니다. 요렇게 끌어올리면 315만 뭐 4,500원 뭐 요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1차는 내가 항상 시드 투입하는 코인마다 코인별 시드 투입하는 게 있으면 한 10% 선발대 개념으로 10% 정도만 그다음에 2차도 뭐 그렇게 이 간격이 크진 않잖아요. 2차도 뭐 한 10% 또는 20% 정도만 예, 3차에서 조금 더 큰 비중. 여기를 뚫고 내려오면은 314만 원. 네, 여기에 좀 더 큰 비중. 이런 식으로 예, 분할 매수를 하면 어떨까 싶고요. 정리는 다시 한 320만 원. 요 근처에 오면 예, 정리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플. 자, 리또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 자, 리플 같은 경우는 L 시그널이 떴고요. 오늘 오전 제가 브리핑할 때도 거야 라인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변동을 줄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때도 제가 SR 버튼을 눌러서 보면 0.5, 0.496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관점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SR 버튼을 오늘은 이용해서 알려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좀 떨어지겠죠. 그럼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요런 몸통들이 맞고 했던 부분, 그러면 0.502. 오늘 오전에 바이 원, 요 가격과 요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긴 꼬리와 꼬리의 중간 0.4985 정도, 그 다음에 바이 2가 가리키고 있는 0.496, 여기도 빠지면 그냥 0.484, 여기까지 그냥 길게 그냥 열어놓고 보세요. 이런 관점으로 어디선가 걸렸다가 반등 나오면 작게라도 수익을 보겠다. 오늘 같은 경우는 크게 수익 보는 날 아니라고 했습니다. 작은 수익도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 좀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으면 지금 1차 같은 경우는 690원에서 조금 끌어올려 준다면 692원이 되겠네요. 1차. 1차. 그 다음에 2차는 686원. 686. 그 다음에 여기를 뚫고 내려온다면 좀 넉넉하게 기다렸다가 680원.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690원에서 692원. 요 사이에 1차. 그 다음에 686원 정도가 2차. 여기도 빠진다. 그냥 넉넉하게 기다려라. 그래서 680원. 이런 정도로 관점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던 건 그냥 원래대로 볼게요. 도지 보고 여러분들이 봐달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ENS도 봐드렸고, 도지코인입니다. 도지도 그냥 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고해 라인을 못 들었죠. 그러면 얘는 떨어집니다. 0.07783까지는 뭐 다시 한번 꼬리가 됐든 뭐가 됐든 터치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꼬리와 꼬리의 중간인 이 부분이죠. 0.07759가 2차. 그 다음 3차는 여기 0.07726. 이 부분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그냥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리고요. 지금 제가 하는 라이브 브리핑은 거의 현물 위주로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매수 자리요. 자, 도지코인 보겠습니다. 여기 1차, 2차 뭐 있는데 여기까지 제가 하나 더 긋는다면 오늘 저점 맞았던 107원, 107.3원 정도가 되겠네요. 107.3원 정도의 뭐 소액만 선발대 개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업비트는 좀 간격이 좀 좁으니까 한 106원, 106원에서 106.8 뭐 요런 정도의 2차. 그 다음에 뭐 106원 뭐 요런 식으로 뭐 어딘가 여기 들어오면 매수했다가 1, 2%라도 올라가면은 정리. 지금도 도지가 당장은 테슬라 상태 안 좋고요. 일론 머스크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좋았던 그 시절이 지금 테슬라와 이제 이 그 일론 머스크 때문에 조금 주춤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자, 아발란체 봐달라고 하셨는데 아발란체 한번 볼게요. OP 봐달라고 했죠? 죄송해요. 네, 아발란체 먼저 보고 OP 보겠습니다. 자, 아발란체는 S2가 떠 있고요. 그냥 느낌으로 보더라도 이 고야 라인의 기울기가 하락이잖아요. 그러면 하락한다. 어디까지 하락할까? 5번 버튼 이용하면 좋겠죠. 네, 5번 버튼 이용해서 봤더니 오늘의 저점을 뚫느냐 안 뚫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럼 여기에 1차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들어가고 싶어도 비중을 오히려 한 5% 정도 아주 작게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현물 매수 타이밍으로는 5%. 여기를 좀 더 떨어진다면 이 아래까지인데 이 아래까지는 너무 먼데라는 생각이 들 때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밑에 있는 트레이딩 뷰를 이용해서 조금 더 큰 관점으로 한번 캔들을 바꿔보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더 깔끔해졌죠? 그러면 저의 관점은 여기도 뭐 32불 정도까지는 떨어질 걸 한번 예측해 보자. 이런 관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딜까요? 여기 캔들이 여기 범위 내에 좀 많이 모여 있죠. 여기 범위 내에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31불 70 또는 32불 80 정도가 1차 매수, 2차는 31불 77 뭐 이 정도, 3차는 어딜까요? 긴장대가 시작된 30.5 요런 정도로 1차, 2차, 3차를 좀 대기하고 있으면 아발란체도 지금의 기울기로는 좀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빠졌다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바이3가 32불인데 거의 여기랑 뭐 비슷하잖아요. 요거보다 제가 일부러 꼬리를 안 잡았고 조금 더 몸통을 잡았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튼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발란체 업비트 기준. 자, 아발란체 뭐 비슷한데요.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러면 업비트 기준으로는 요런 데 꼬리 맞은 부분이 45,300, 뭐 48원이 보이고요. 조금 더 떨어져 준다면 여기겠죠. 네, 몸통 하겠습니다. 44,880원.
그러니까 45,000 한 400원에서 500원. 1차. 그다음에 2차는 44,000 한 900원. 뭐 이 정도로 1차, 2차를 대기하면 좋겠다. 시나리오는 조금 더 이렇게 빠지겠다. 이런 시나리오죠. 그냥 간단하게. 네. OP 보겠습니다. 자, OP. 옵티머즘이라는 코인인데 뭐 L2 떴네요. 올라갈 것 같네요. 그죠? L2 떴고 L2가 떴고 고야 라인을 계속해서 지지를 받다가 이제 반등했기 때문에 뭐 요 코인은 좀 상승할 것 같습니다. 못 가도 어디요? 네, 이 어제 왔던 고점 여기를 뚫으면 어디요? 이렇게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고가 있잖아요. 여기 세 가지를 가운데로 보면 대충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떨어지기 시작한 부분 이런 식으로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제 분할 매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캔들의 답이 있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긴 장대가 생긴 여기 가운데가 여기쯤이네요. 그래서 0.0 2738까지는 무조건 간다는 아닙니다. 일단은 갈 것 같으면 여기 1차 제가 저항을 했던 0.0 2627 요 근처를 일단 뚫고 캔들이 올라서야 됩니다. 올라서면 여기 0.0 2739 요 근처까지는 뭐 다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옵티머즘이 업비트는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OP 맞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피플이 올라갈 것 같고요. OP가 아니었네.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피플이 L2가 떴네요. 뭐 참고하세요. 네, 일단 어차피 브리핑을 했으니까. OP도 L3가 떠 있고 지금 유지 중이고 고야 라인을 이쁘게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네요. 이럴 때 모르면 뭐 5번 누르는 거죠, 뭐. 5번 눌러서 다음 올라갈 자리 그냥 보입니다. 요렇게. 근데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못 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오늘 올라갔던 이 고점 3.24 정도를 뚫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하이켄 하시로 봤을 때는 상승, 상승, 상승이지만 추세 전환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뭐 올라가서 뭐 느낌은 좋지만 요 근처까지 한번 고점은 한 번은 더 돌아야 하겠죠.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인데 네 번까지도 여기를 못 들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고야 라인까지는 빠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업비트에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OP로 만약 수익 중이신 분은 지금 정리하라. 뭐 이 말하고도 똑같습니다. 솔라나 보겠습니다. 솔라나. 자, 솔라나 좋죠. 솔라나 코인, 솔라나 코인 S2가 떠 있고요. 내려갔다가 고야 라인을 어떻게 보면 저항입니다.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모르면 SR 버튼 그냥 눌러보세요. 그러면 94불 요 근처 요 꼬리까지는 오겠구나. 꼬리까지 못 와도요. 꼬리 한 중간 정도까지 마중 나가 볼까? 요런 관점이면 무난하게 터치하지 않을까? 94불 한 50 정도까지. 그다음에 93불 10 정도 나왔죠. 뭐 요런 정도까지 관점으로 또는 몸통 마중 나간다면 요런 몸통이 되겠죠. 요런 식으로 어 꼬리와 꼬리 또는 몸통을 요렇게 지지나 저항을 그으면서 매수 자리를 찾으시면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업비트 기준 원화로는 솔라나. 자,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죠. 좀 지워 보겠습니다. 저 복잡하면. 자, 지금 여기까지는 오겠다. 12만 9,900원이니까 그냥 13만 원까지 1차. 13만 원 1차. 2차는 12만 9천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3차는 12만 5천 원. 요렇게 1차, 2차, 3차 12만 9천 원. 13만 원이죠. 1차 13만 원. 그다음에 12만 9천 원. 그다음에 12만 5천 원. 요렇게 1차, 2차, 3차 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파일 코인요. 파일 코인. 네. 자, 파일코인도 보겠습니다. 파일코인, L2가 떴네요. L2가 뜨고 L입니다. 그러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데 어때요? 이 고야 라인을 지지받는 게 중요하죠.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 근데 크게는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 어제의 고점이 여기였는데 오늘도 그 고점을 못 들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는 요렇게 지금 하이켄 하시를 딱 눌렀을 때는 하락이잖아요. 하락 쪽에 꼬리가 더 있으니까 지금 일단은 조정받는데 이 고야 라인을 뭐 살짝은 뚫을 수 있지만 결국엔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어제의 고점, 뭐 오늘의 고점 이런 부분까지만 일단은 수익을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근처 오면 어느 정도 정리하라는 겁니다.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여기 하락이 시작된 부분 이 부분까지 뭐 5.13 정도까지는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치고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추세적으로만 본다면 예를 들어 음, 트렌드 라인을 한번 그어드리면 여기서 빠졌는데 꼬리를 연결하면 요런 추세가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러면 이 추세대로 간다면 요렇게 고야 라인을 지지받고 요런 식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은 있기는 있죠. 그래서 요렇게 트렌드는 보지만 당장은 여튼 큰 수익으로 쭉 갖고 있는다고 해서 한꺼번에 쭉 하지 않는다. 좀 긴 시간을 가지고 며칠 후에 요렇게 올라간다. 요런 관점으로 좀 파일코인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지 제이 보겠습니다. 자, 스토리지 제이 뭐 딱 눈에 띄는 게 고야 차트 계속해서 올리려고 하네요. 뭐 스토리지 제이 조금 올라갈 것 같네요. 그냥 고야 차트로만 봐서는. 네. 자, 고야 차트로 봐서는 좀 올라갈 것 같은데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자,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왜? 여기에 여기를 딱 그었는데 이쪽 부분도 이 이하를 못 뚫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리 때문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스토리지에는 조금은 더 뜰 것 같습니다. 올라갈 것 같다는 뜻이고요. SR 버튼 눌렀을 때 여기 나와 있는 0.632, 0.640 이런 부분까지는 요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셀 1과 셀 2를 잘 활용하셔라 라는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업비트 기준 스토리지 제이 한번 볼게요. 뭐 비슷한 관점입니다.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 올라가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872원 정도. 그 다음에 좀 더 치고 올라가 준다면은 뭐 한 882원. 그러니까 요 범위 내에는 뭐 꼬리가 됐든 뭐가 됐든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 있게끔 지금은 장이 좀 펼쳐진다. 우리 고야 차트의 점수도 약간의 우상향을 아까 우리 얼핏 봤죠. 그렇기 때문에 872원 정도에서 뭐 어느 정도 또 수익 실현 일부를 하고 좀 더 올라가나? 뭐 이런 걸 좀 보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요 근처에서 저항을 맞으면 전체 다 정리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예, ARB와 체인링크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ARB, ARB. 자, ARB 해서 예, 그냥 바로 5번 버튼 눌러볼게요. 자, ARB 코인도 갑자기 급상승 나오면서 L2가 떴네. 이런 경우는 어때요?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 했죠. 그리고 고해 라인과도 너무 멉니다. 이럴 때는 이 긴 장대가 나왔을 때의 절반까지는 온다. 그리고 어때요? 예, 3분의 1 지점, 5분의 2 지점, 5분의 1 지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기다리면 되지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 L2 떴다고 무조건 막 더 오를까 봐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졌다가 올라갈 걸로 예측하시면 될 것 같고요. ARB, 아비트럼도 뭐 좋은 코인입니다. 얘도 똑같이 가운데는 이 정도 2427, 그 다음에 분할로 한다면 2414, 그 다음에 뭐 2400, 2,400원. 뭐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를 하다 보면 어딘가 걸렸다 간다. 근데 뭐 시그널이 바뀌었다고 쳐요. S와 S2 이렇게 바뀌면 예, 여기 이제 저점이죠. 여기 저점까지는 다시 빠진다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체인링크 볼게요. 그래도 이제 그 라이브 브리핑의 인원이 감사하게 계속해서 좀 느는 것 같아서 네, 좋네요. 네, 지금 많이들 나가셨는데 아까 몇 명까지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나가시고 계신데도 80명 정도가 유지되고 있네요. 본인들 듣고 싶은 코인만 듣고 나가시는 거죠? 네. 자, 일단은 지금 L이 떴으면서 L2와 L이 뜨면서 이 고야 라인을 지금 어찌 보면 아직도 지지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체인링크는 봐야지고요. S가 뜨면서 좀 더 눌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고해라인 위이기 때문에 벌써 많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S가 나온 거나 똑같습니다. 그죠? 이번 타이밍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은 있다.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죠. 비트와 이더는 좀 더 제가 떨어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체인링크는 아직까지 완전히 또 고야 라인을 뚫고 내려왔다 이렇게 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지금 또 추세 전환이나 떨어지면서 추세 전환이 나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약반등이 다시 한 번 더 나왔다가 빠지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와 여기 몸통 사이 뭐 큰 건 아니더라도 지금 가격보다는 19불 한 15에서 19불 한 30 정도까지는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그다음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모든 코인은 좋다라고 해서 계속 올라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약반등은 다시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고야 라인을 횡보하고 있고 걸쳐 있기 때문에 약간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기준으로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업비트 기준, 요렇게 이제 시나리오는 요렇게 약반등 나왔다가 요렇게 떨어진다가 이제 저의 시나리오고, 그래도 다음 타이밍을 잡는다. 여기 뭐 202평선 여기 맞은 지지가 2만 4천 한 768원, 24,800원이라고 할게요. 여기까지도 장기적으로는 좀 빠질 수가 있다. 그리고 1차 지지는 25,651원이다. 25,651원. 여기까지는 그냥 대기. 올라갔다가 빠지더라도 대기 기다리면 된다는 뜻입니다. 더 빠지면 24,000, 한 뭐 대충 약간 뭐 마중 나간다라고 했을 때 24,000, 한 850원 정도쯤에 매수 2차. 3차는 24,300원 대 정도의 매수를 대기하면은 뭐 무난하게 이것도 걸렸다가 며칠 있다가도 분명히 걸릴 것 같습니다. 걸렸다가 수익을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또 오후 라이브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프로였습니다. 감사드리고 오후 시간도 잘 보내십시오.